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키워드 브리핑은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늘 새로운 단어들이 나타나면서 경제, 금융, 주식시장에서 때로는 호재가 되고 악재도 되는데요.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2의 아편전쟁이 되는 것인가,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격화될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팩트체크부터 하죠.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22일 금요일 전인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입법이 완료되는데요. 28일 아마 이제 양회가 끝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27일이나 28일쯤에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결은 뭐 하나만 하죠. 중국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반기를 들 사람은 없는 거고요.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도 과거에 아마 전두환 정권 때이죠. 군사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뭐 당시에도 섬뜩합니다. 민주운동하던 사회 인사들이나 학생들이 줄줄이 끌려가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했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혹은 뭐 홍콩보안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 등에 대해서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홍콩 정부가 원래 2003년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산혁명이죠. 그러면서 홍콩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이 법안 제정이 무산이 됐었고요. 지난해 그 범죄인 인도 법안, 소위 송환법으로 인해서 홍콩이 또다시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홍콩 시위가 격화됐고,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니까 그 자체로서의 홍콩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정부는 중국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홍콩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해 홍콩의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 대규모 시위 때문에 홍콩 정부가 법 제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올해 양회 전인대를 개최하면서 그러면 홍콩 정부 니네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제정을 하겠다. 직접 법 제정에 나선 것이고 법안이 최종 입법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죠. 자, 다음은 반응을 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벌써 지난 주말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경찰과 시민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 4일에는 육사 천안문 사태 31주년 기념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홍콩 섬의 대표적인 장소죠. 그러면서 어쨌든 연초까지 격화됐었던 홍콩 사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소강 상태를 맞은 듯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시위는 계속됐다고 하는데 언론이나 우리 관심에서는 꽤 멀어졌었는데요.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다시 계기로 해서 홍콩 시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콩 섬에 그 참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거리들이 참 처참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모양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87년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참 홍콩 시민들에게 마음이 가는데 근데 뭐 홍콩은 중국 정부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반응 두 번째, 미국과 영국이 이제 반발을 하겠죠. 홍콩 반환 당사국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100년 동안 조차했다가 홍콩에 돌려줬잖아요. 근데 1국가 2체제를 하기로 영국과 중국이 공동선언을 했었는데 이 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의회나 지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뭐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엄포는 놓을 수 있겠지만 중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의회가 문제를 제기를 할 거고요. 지난번처럼 이제 백악관이 나서겠죠. 미국 행정부가 나설 텐데 당장은 홍콩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 본토처럼 너희를 대해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보면 본토처럼 지금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홍콩을 통해 홍콩이 사실 그 세계 무역량 교역량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통한 게 막히게 되면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홍콩 사태가 또 격화되면 홍콩으로의 관광객도 줄고 어쨌든 홍콩 경제, 중국 경제에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어떤 진원지 논쟁, 여기에 이어서 홍콩 사태까지 이제 대중 압박을 미국으로서는 강하게 강화할 거고요.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뭐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이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할 수 있는 카드들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서는 울고 싶은 때 뺨 맞은 격으로 더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편 전쟁을 기억하시죠? 아편 전쟁은요, 당시는 이제 지금 중국이 청나라였는데 청나라에 이제 아편이 마약이잖아요. 마약 밀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이제 아편을 소비하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제 아편 금지령을 중국 정부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편이 이제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재배해서 이제 중국에 흘려보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 아편을 다 걷어가지고 중국 정부가 다 불태우고 이런 강경한 조치를 내놨었는데, 뭐 영국이 그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말씀드린 것처럼 오호라 잘됐다. 빌미를 핑계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당대 최고 강대국은 영국이었으니까요. 20세기 때 강국들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중국을 공격해서 그 유명한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 난징조약이 1942년 8월에 체결이 되고요. 중국은 뭐 문호를 다 개방하고 소위 이제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형국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중 간의 격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죠. 예. 물론 지금 중국은 공산국가이고요. 홍콩 민주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때 아편 전쟁하고는 대단히 양상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당시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외세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홍콩을 완전히 이제 자기 체제에 두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까지도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9세기 때 영국과 청나라가 충돌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는 거죠. 둘이 세게 맞붙게 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뭐 상당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한 것처럼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여기서 중국과 대만 혹은 중국과 미국 함정들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면전은 못 갈 거예요.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강대국들도 전면전을 통해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두 나라가 함께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남중국해에서 상당히 높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셀까? 누가 이길까? 당연히 미국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지금 거세게 올라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항공모함을 몇 척 건조했다고는 하나 미국의 군사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충돌이 있다고 하면 미국의 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홍콩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중 간의 격돌로 인해서 금융시장 증시의 충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홍콩 보안법 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대외적으로 희생양 삼기,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중국과 대만의 충돌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뭐 증시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충격을 받겠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런 무역 갈등 혹은 뭐 정치적인 레토릭, 외교 언사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어떤 이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라든지 물리적 충격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충격은 또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를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지만 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올 초에 있었던 이란 사태를 기억하시죠?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들이 꽤 있었는데 게임이 안 되죠. 이란은 손들어 버렸고 미국 승이었었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도 작년 우산혁명도 있었고 작년 올 초까지의 홍콩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갔었고 중국 정부에서 이 군인들을 투입할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대규모 무력 충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홍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홍콩에서의 시위 사태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압 그리고 미국의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겠습니다만 홍콩 자체로서의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강한 충돌로 다른 문제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에 큰 패닉이나 충격이 온다고 하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